해 뜨기 전 짙은 안개가 노량진 시장 골목을 덮고 있었어요. 김영숙은 습기가 밴 포대 위에 앉아 탁한 호흡을 고르며 손수건으로 손바닥을 닦았어요. 손끝에는 오래 묵은 굳은 살이 솟아 있었고 그 굳은 살이 묵직한 기억을 끌어올리는 듯 했어요. 장독대와 수조 사이로 물방울이 또각거리며 떨어졌고 상자 속 생선 비늘이 희미한 빛을 반사했어요. 물비린내 속에서 영숙의 눈동자는 아직 열리지 않은 가게 셔터를 바라보며 가만히 떨렸어요. 골목 끝에서 상점 셔터를 여는 소리가 잇따라 퍼졌지만 영숙의 귀에는 오래전 소녀의 발걸음이 먼저 떠올랐어요. 노란 우산이 지나간 자리마다 안개가 부서져 흩어졌고 영숙은 우산이 사라진 빈 공간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러다 다물린 입술 사이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어요. 선주야, 오늘도 엄마 왔다. 어디 있니? 이 엄마 손 잡으러 오너라. 영숙은 골목 한가운데를 향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었어요. 소리가 안개를 해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듯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다른 면장갑이 서로 문질러지며 슥싹거리는 소리를 냈고 장갑 사이로 굳게 쥔 동전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박준호가 비닐을 정리하며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어깨는 수십 년 시장살이로 굽어 있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준호는 생선 상자를 끌어오다가 잠시 멈추고 영숙 곁으로 다가왔어요. 안개가 둘 사이를 에워싸고 그는 손에 쥔 우럭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영숙 누님, 오늘 손님 많을 거요. 몸 챙기셔야지.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헛웃음이 입가에 맴돌다가 사라졌고 눈가에는 자잘한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이 손이 헛돌아. 아이 손잡던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구먼. 그녀가 한숨을 쉬자 안개 속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듯 했어요. 준호는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놓인 의자를 털어내고 따뜻한 보온병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손길은 말보다 조심스러운 위로였어요. 시장 골목이 서서히 살아나며 생선 냄새와 갓 튀긴 어묵 냄새가 뒤섞였어요. 아이 울음과 상인의 호객이 섞인 소리가 퍼졌지만 영숙의 귀에는 여전히 사라진 딸의 목소리가 먼저 맴돌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앞 돌바닥을 물청으로 쓸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굽은 등줄기가 햇빛에 드러나자 세월이 새긴 고단함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럼에도 영숙은 허리를 반드시 펴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이 미약하게 남아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안개가 걷히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또렷해졌어요. 오랜 단골이 다가와 어제보다 싱싱한 조기를 골랐고 영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저울을 달았어요. 손님이 떠난 자리에서 그녀는 잠시 손바닥을 모으고 숨을 골랐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이름이 울리고 있었어요. 목구멍을 타고 올라온 그 이름은 매일같이 외워온 기도처럼 정갈했어요. 시장 입구에서 어린 손주를 데리고 나온 아낙네가 지나가자 영숙의 시선이 그 아이의 손을 따라 움직였어요. 작은 손과 연결된 주름진 손이 서로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눈에 담기자 그녀는 무심코 허공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허공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다시 마음속으로 떨어졌어요. 영숙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 허리를 감싸 잡았어요. 옆에 서 있는 준호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영숙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루의 첫 시간을 받아들였어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이선주는 새벽녘 갑자기 눈을 떴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든 여명은 회색빛이었고 이불 위로 흐른 식은 땀이 얇은 선을 남겼어요. 선주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숨을 골랐어요. 잠결에 울리던 북적거리는 시장 소리와 은은한 어묵 냄새가 아직 코끝을 감돌았고 그 낯선 감각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오래 쓰던 작은 탁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대학 때부터 써온 수첩과 낡은 알람 시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시계 초침이 탁탁 움직이는 소리가 정적을 깨면서 새벽의 긴장을 살짝 풀어주었어요. 선주는 조심스레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바닥에 깔린 연갈색 카펫이 발바닥을 포근히 받쳐주었지만 마음은 아직 꿈속 골목에 남아 있었어요. 선주는 창가에 서서 삼각지 이면도로를 바라보았어요. 이른 시간이라 사람 그림자는 거의 없었고 가로등에서 흘러내린 노란 빛이 골목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멀리 향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또 그 시장 꿈이야. 기왑길 파란 어망선주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허공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리고 남편 이현수가 무겁게 걸음을 옮겼어요. 새벽 공기를 뚫고 나온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낮고 부드러웠어요. 여보, 그냥 옛날 생각인가 보지.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는 선주의 어깨에 담요를 살포시 둘러주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잔잔하게 번졌지만 선주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선주는 숨을 모은 뒤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좌식 테이블 위에는 전날 읽던 시집이 펼쳐져 있었고 책갈피 사이로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사진 속 어린 선주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선주는 알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다시금 되살아났어요. 남편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요. 잠이 덜 깼나 봐. 선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게 자꾸 그 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내 이름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옅게 떨리자 현수는 잠시 주전자에서 손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얼굴에 스며들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눈은 아내가 스스로 말을 이을 수 있게 기다리는 기색이었어요. 선주는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손바닥 사이에 잡힌 작은 체온이 귀한 비밀을 지키는 듯 했어요. 창밖으로 첫 버스가 지나가며 도로에 바람을 남겼어요. 살짝 열린 창문을 통해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고 그 공기가 거실 공기와 섞이면서 정신을 조금 깨워주었어요. 선주는 지난밤 꿈을 머릿속에서 다시 되짚었어요. 골목 어귀의 널빤지 간판, 수조 위에 매달린 푸른 어망,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던 희미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분명 따뜻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 같았어요. 선주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손을 흔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어요. 현수는 말없이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어 허브티를 우렸어요. 증기가 살짝 올라오자 선주는 컵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잔열이 손가락 마디마다 퍼져나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친정 이야기 다시 해볼까? 현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선주는 잠깐 망설였어요.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문을 살짝 열어보고 싶은 갈망이 싹 텄어요. 선주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대답했어요. 그래요. 조금은 듣고 싶어요. 선주의 말 끝에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거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켰어요. 집안의 온기는 별로 남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선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손끝으로 책갈피를 다독였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알 듯 모를 듯한 글귀가 있었고 그 글귀가 묘하게도 방금 전 꿈과 이어져 보였어요. 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골목 끝에서부터 새벽 햇살이 조금씩 스며드는 모습은 어젯밤 꿈속 안개와 겹쳐졌어요. 선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름을 곱씹으며 아침이 밝아오길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답을 찾아야겠다는 작은 결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결심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선주의 눈동자에 잔잔한 빛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른 오전, 이선주는 단정한 코트를 여미고 동사무소 문턱에 섰어요. 대기 공간에는 주민들이 서류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선주는 손에 쥔 번호표를 몇 번이나 펼쳤다 접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지만 꿈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분명하게 귓가를 두드렸어요. 그녀는 접수창구 옆에 놓인 식물 화분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고 낡은 의자에 앉아 미세한 떨림을 감추었어요. 차례를 알리는 전광판이 반짝거리자 선주는 천천히 일어나 상담실 문으로 향했어요. 한미정 사회복지사는 서류철과 필기를 정리하며 선주를 맞이했어요. 방 안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창문 밖으로는 가느다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주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긴장 때문에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음을 느끼고 무릎 위에 얹은 핸드백을 꼭 잡았어요.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에 미정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지사님, 괜히 찾아온 걸까요? 꿈일 뿐인데. 선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오래 참아온 갈증이 묻어 있었어요. 미정은 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책상 한가운데 놓인 명함집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가끔 마음속 문이 열리기도 해요. 우리 천천히 기록을 살펴봐요. 미정은 말끝에 힘을 주어 선주를 안심시키려 했고 덕분에 선주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꿈에서 느끼는 시장의 냄새와 추억 같지 않은 추억,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가 늘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을 하나씩 풀어놓았어요. 말할수록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래 묻어둔 질문을 다시 닫아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노트에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가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눈을 맞추어 이야기를 이어가게 도왔어요. 혹시라도 내 뿌리를 알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평온해지고 싶어요. 선주가 마무리하듯 말하자 미정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기록 열람 신청서를 꺼냈어요. 두 손으로 신청서를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기록이 남아있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제가 도울게요. 그 말이 상담실을 따뜻하게 채웠고 선주는 촉촉해진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펜을 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선주는 신청서에 한 글자씩 정성껏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내려갔어요. 서류 끝에 놓인 사인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을 살짝 여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미정은 완성된 신청서를 받아 스캔기에 넣었어요. 기계가 낮게 작동하는 동안 선주는 허리를 곧게 펴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사무소 앞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그녀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동을 만들었어요. 미정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다음 절차를 안내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천천히 이어졌고 선주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상담실 문 밖에서는 주민센터 방송이 주택세금 납부 기한을 안내했지만 선주의 귀에는 오직 미정의 목소리만 또렷했어요. 미정은 마지막으로 선주에게 다음 방문 일정을 알려주며 덧붙였어요. 기록을 찾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주변에 마음을 나눠보세요. 선주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상담실 문을 나와 대기 공간으로 돌아온 선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빛이 켜진 듯 했어요. 손에 쥔 신청서 사본이 선주의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느껴졌고 발걸음에도 묘한 힘이 생겼어요. 동사무소를 나오자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선주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처음으로 진실에 다가갈 용기를 얻었다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겠다고 말이에요. 시청 지하 기록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맞아주었어요. 오래된 철제 선반이 줄지어 서 있었고 서류철마다 라벨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려 공간이 한층 더 낡아 보였어요. 이선주는 손에 낀 얇은 장갑을 고쳐 끼며 미정의 뒤를 따랐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살짝 일어났고 먼지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선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속 긴장을 누르려는 듯 손가락을 가볍게 꼬았어요. 미정은 미리 적어온 번호표를 확인하며 서류칸 사이로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미정은 발끝으로 조심히 서류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뚜껑이 열리자 누렇게 변색된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고 오래된 기록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어요. 선주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나 아무 흔적이 없을까 두려움이 스쳤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미정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빛나게 하는 정보를 찾았어요. 미정의 세심한 손놀림이 긴장된 공기를 조금씩 풀어주었어요. 서류를 읽던 미정이 눈썹을 살짝 올리고 선주를 바라보았어요. 여기 김영숙, 1983년 실종 신고. 선주님, 이거 보세요. 미정의 차분한 목소리가 조용한 기록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선주는 의자에서 조금 몸을 기울여 서류를 확인했어요. 눈앞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들이 순간 뿌옇게 흐려져 보였어요. 마음이 분주하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 안쪽에서 묵혀둔 감정이 동요했어요.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더 가까이 잡아당겼어요. 김영숙?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릴까요? 이 이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선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놀람과 설렘은 명확했어요. 선주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히려 했고 입술은 자연스럽게 떨렸어요. 선주는 머릿속을 빠르게 더듬어 보았어요. 어릴 적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름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며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기억 속 빈 공간을 채우려는 듯 선주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미정은 서류를 신중하게 넘기며 추가 정보를 찾아냈어요. 신고 당시 상황, 시장 주변의 목격자 진술, 그리고 실종된 아이가 착용하고 있던 옷에 대한 기록까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혹시 어머니 이름일지도 몰라요. 확신하려면 좀 더 알아봐야 해요. 미정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힘이 있었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눈앞의 기록이 진실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숨이 잠시 막히는 듯 했어요.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동안 선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차가운 금속이 등을 받쳐주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선주의 머릿속에는 어린아이를 불렀을 이름, 시장의 소음, 손을 잡으려 했던 따뜻한 손길이 뒤섞여 지나갔어요. 그 이미지가 선명해지면서 선주는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새삼 떠올렸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던 선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전신을 감돌았어요. 미정은 서류를 보관 상자에 다시 넣으며 다음 절차를 안내했어요. 미정은 다른 기록을 요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꺼내어 자세히 설명했어요. 선주는 미정의 안내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새로운 정보가 생길수록 선주의 마음은 더 깊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다져졌어요. 기록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선주의 가슴 속에는 전에 없던 온기가 퍼져가고 있었어요. 그 온기는 앞으로 마주할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선주는 가볍게 목을 축이고 서류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오래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 세상과 연결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노량진 시장 상인의 사무실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바다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수십 년 전 사진과 지역 행사 포스터가 색이 바랜 채 붙어 있었고 낡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숨겨진 먼지를 쓸어냈어요. 박준호는 조그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커피포트를 올려놓았어요. 시장이 분주해지기 전 몇 분의 정적이 사무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준호는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받은 연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또 허탕일지 모른다는 걱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 기다린 소식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서린 눈빛이 스며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김영숙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하느라 손에 아직 물기가 매달려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를 맞으며 의자를 권했어요. 의자에 앉은 영숙은 손을 비비며 뭔가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준호는 손수건을 건네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영숙 누님, 혹시나 해서 말인데 동사무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어요. 영숙의 손이 순간 멈추었어요.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빛을 잔뜩 모았어요. 오래 기다린 탓에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입술이 가볍게 떨리더니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 잘못된 소식이면 어쩌나. 내 마음이 벌써 앞서가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두 손을 맞잡았어요. 마음속을 지나가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그녀를 흔들었지만 그럼에도 손끝으로 희망을 꼭 붙잡으려는 듯 했어요. 준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번엔 좀 달라요. 이름이 선주래요. 어릴 때 누님이 부르던 그 이름. 그의 목소리에 따스한 힘이 실렸어요. 영숙은 이름을 들은 순간 숨이 탁 막히는 듯 했어요. 두 눈이 순식간에 촉촉해졌고 심장이 분주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려 서류에 닿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시선은 서류에 박힌 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며 짧은 종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잠깐의 침묵을 깨며 영숙의 마음을 현실로 끌어왔어요.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고 묻고 싶은 말을 열어 삼켰어요. 그 대신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정말이라면 이제 그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말 속에는 지난 40년의 기다림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희망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존중하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덕분에 영숙은 내면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덧붙였어요. 동사무소에서 조사 더 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대비해서 누님도 마음을 조금씩 준비하셔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운 인내를 권유하는 다정한 권유였어요. 영숙은 봉투를 받아 가슴께에 꼭 눌렀어요. 그 작은 봉투가 결국 자신을 딸과 연결하는 고리가 되길 간절히 바랐어요. 사무실 창밖에서는 시장 장사 준비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광목천을 털어내는 소리, 수레를 끄는 소리, 초벌 구운 어묵을 진열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영숙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서서히 현실감을 되찾았어요. 지난 40년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이 시장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상이 약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에서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영숙이 들고 온 시장 장부를 정리해주며 말없이 힘을 실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의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동료이기에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달되었어요. 영숙은 손끝을 조용히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준호를 바라보고 눈빛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시장 거리로 한 걸음 나왔어요. 햇살이 얼굴을 감싸자 숨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그 이름이 조용한 시장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시작했어요. 초가을 저녁 최동식의 집 거실에는 은은한 전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에 젊은 동식과 어릴 적 선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거실을 채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바라보는 동식의 눈빛에는 주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말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가슴을 눌러오는 듯 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보리차 주전자를 붙잡고 손가락으로 꼭지 부분을 무의식 중에 문질렀어요. 손끝에 땀이 맺혀 차갑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이선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코트를 벗는 손길이 긴장감으로 조금 굳어 있었어요. 동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주를 맞았지만 발걸음이 망설임으로 엉켜 한 걸음 제대로 떼지도 못했어요. 선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버지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답을 듣고 싶다는 간절함과 오래된 상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어요. 선주는 준비한 말을 침착하게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왜 시장소녀 기록에 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질문은 오랜 세월 난로 속에 묻었던 불씨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순간 같았어요. 동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꺼풀이 떨릴 정도로 죄책감이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말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포개어 틈 사이에 숨겨보았어요. 그러나 숨길 수 있는 감정은 아니었어요. 잠시 지난 뒤 동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굵고 낮게 깔렸어요. 선아, 그게 사실은 내가 길 잃은 아이였어. 내가 울고 있는 널 데려왔지.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죄책감이 목을 죄는 듯 숨이 막혔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교차하며
여러 번 숨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선주는 진실을 확인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선주의 어릴 적 기억 빈칸이 한꺼번에 채워지는 듯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려 볼을 타고 떨어졌어요. 숨을 크게 들이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했어요? 엄마가 절 찾고 계셨대요. 선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배어나오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느껴왔던 형체 없는 허전함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듯 했어요. 동식은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막았어요. 어눌한 손가락 사이로 후회가 넘실거렸어요. 무서웠다. 내가 떠날까봐 나도 외롭지 않으려고 미안하다. 동식의 고백은 오래 묵힌 마음속 죄책감이 터져나오듯 흐느낌과 함께 나왔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며 신음 같은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선주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내려다보면서 눈을 감았어요. 말하지 못했던 많은 날들이 선주의 가슴 속에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어요. 거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주는 눈물을 닦으며 커다란 숨을 쉬었어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음속 울림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선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진실을 찾아야 해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동식을 향한 애정이 남아 있었어요. 지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동식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움켜쥐고 있던 헝겊 손수건을 펴서 선주에게 건넸어요. 그 손수건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손에서 놓지 못했던 과거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선주는 손수건을 받아 가슴 위에 얹었어요. 그 순간 지난 40년의 묵은 시간이 둘 사이에 공존하는 듯 했어요. 아직 많은 상처와 질문이 남아 있었지만 이 밤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실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선주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 길이 험할지라도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노량진 시장의 늦은 오후 해가 기울면서 골목마다 붉은 빛이 스며들었어요. 장사 끝나가는 시간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고 상인들은 하루 종일 쌓인 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영숙은 가게 앞 테이블을 닦으며 마음속 준비를 되뇌었어요. 전화를 받은 뒤로 손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심장이 자꾸 빠르게 뛰어 숨을 골라야 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혀 수건으로 닦아내기를 반복했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자 영숙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몸을 돌렸어요. 이선주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추어 섰어요. 익숙하지 않은 골목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친숙하다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선주는 천천히 발을 떼며 한 걸음씩 시장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발밑에 깔린 돌바닥의 감촉,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생선과 국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선주의 기억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손에 쥔 작은 가방에 힘을 주며 미정과 함께 골목을 따라 걸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만난다는 두려움과 기대가 엉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한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붙잡았어요. 입술이 얇게 달달 떨렸고 발끝이 저절로 선주 쪽으로 움직였어요. 선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다가왔어요. 바람이 잠깐 불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고 오래 묵었던 향수가 공기 중에서
그들을 감싸는 듯 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몇 걸음으로 좁혀지자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 짜듯 내었어요. 선주야, 맞니? 이마의 작은 점 그대로구나. 그 말은 세월을 건너온 기도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선주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어렴풋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말이 가슴속에 쌓여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조심스러웠어요. 선주는 울먹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기억은 희미하지만 손길은 알아요.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엄청났어요. 시간을 거슬러 어린 시절의 감각이 잠시 선명해지는 듯 했어요. 영숙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선주의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 그 손이 닿는 순간 선주는 가져온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영숙의 손은 거칠고도 따뜻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을 멈춘 듯 행동을 멈추었어요. 모두가 오래 알고 지낸 시장 식구였기에 영숙의 손에 잡힌 손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숨을 죽이고 눈빛으로 응원을 건넸어요. 미정은 살짝 뒤로 물러나 두 사람만의 시간을 지켜주었어요. 시장 골목에 부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고등어 포장지, 부딪히는 소리 등이 배경처럼 흐르며 두 사람의 재회를 감싸주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선주의 손등을 적셨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함께 울려 퍼졌지만 동시에 환한 기쁨이 가슴을 채웠어요. 선주는 어머니의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서로의 손이 맞닿은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몇 번이고 손을 보듬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늘이 허락했구나. 우리 많이 울었으니 이제 웃자. 그 말은 기도와 약속이 뒤섞인 다짐이었어요. 선주는 울음을 삼키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떠올랐어요. 선주는 어머니와 마주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함께 쌓아가겠다는 결심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영숙은 선주를 이끌어 차분히 가게 안쪽 의자에 앉혔어요. 오래된 목재 의자가 살짝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반갑게 들렸어요. 주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두 손으로 찻잔을 건네었어요. 선주는 그 손길에서 어린 시절 잃어버린 온기를 다시 찾았어요. 준비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나누고 숨을 고르게 맞춰갔어요. 영숙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깊은 안도감이 자리했어요. 선주의 마음속에도 오랜 방황을 끝낼 작은 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골목의 늦은 햇살이 천천히 기울며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재회한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간의 문을 천천히 여는 중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저갈 무렵 노량진 시장 뒷골목에 작은 밥상이 차려졌어요. 박준호가 시장에서 남은 나무 상자를 가져와 임시로 긴 테이블을 만들고 그 위에 하얀 비닐볼을 덮었어요. 양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갓 부친 전과 국수, 자장면 몇 그릇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골목벽에 설치된 노란 조명 등이 따뜻한 빛을 흘리며 밥상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오늘만큼은 시장 식구들이 장사를 잠시 멈추고 이선주와 김영숙의 재회를 축하해 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좁은 골목에 웃음과 설렘이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어요. 선주는 영숙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낯설지만
어머니의 체온이 옆에서 느껴지는 것만으로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았어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자니 어린아이처럼 안도감이 생겼어요. 시장 상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선주는 말없이 고마움을 느꼈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해 조금씩 정성을 보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직접 끓인 멸치 국물로 누룽지를 적셔 가져와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어요. 그의 손놀림에는 오랜 세월의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위트 있게 분위기를 띄웠어요. 모두 모여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차분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어요. 영숙은 눈앞의 밥상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 손길에서 다부진 결심과 깊은 감사가 함께 느껴졌어요. 영숙은 딸과 나누는 첫 식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선주는 앞에 놓인 자장면을 바라보았어요. 검은 춘장이 김처럼 표면을 반짝거렸어요. 잠시 멈춘 뒤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릴 적 자장면 냄새, 이제야 제대로 맞네요. 그 말은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시장에서 맡았던 향기와 혼자서 느꼈던 허전함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자리를 어머니와 함께 메운다는 사실이 척박하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어요. 김영숙은 눈물이 살짝 맺힌 채 딸이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선주의 볼 옆에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내 딸과 함께 밥 먹는 날을 기다렸어. 모두 고맙네. 그 말에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웃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친 상인들은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를 대신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가족처럼 지내온 인연에 대한 자부심과 서로를 향한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최동식도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누르고 있었지만 선주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면서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선주야, 내가 웃으니 내가 살겠다. 우리 다 같이 서로 붙잡고 살아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이 적지 않았어요. 선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서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지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밥상 위의 음식들은 따뜻함을 나누는 매개가 되었어요. 생선구이의 고소한 향, 골뱅이 무침의 은은한 양념, 손글씨가 적힌 쪽지로 장식된 과일 접시가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주와 영숙을 향한 덕담을 건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었어요. 선주는 그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이곳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골목에 걸린 전등이 더 부드러운 빛을 내뿜었어요. 누군가 작은 라디오를 켜자 조용한 가요가 흘러나와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선주는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음악을 들었어요. 두 사람의 손 사이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스함이 가득했어요. 영숙은 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선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대답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 되었어요. 시장이 다시 조용해진 뒤 사람들은 찻잔을 치우고 자리를 정돈했어요. 대신 골목은 더 환하게 느껴졌어요.
이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밥상이 앞으로 많은 기억을 이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모두의 마음에 남았어요. 선주와 영숙은 시장 입구까지 함께 걸어 나왔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칼바람이 살짝 스치고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따뜻한 온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내일의 시간도 어제의 상처도 이제는 함께 바라보며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어요.